안녕하세요. 오늘도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하진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널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20학번 새내기 과정학부 연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패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교수님은 이정익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받으시고 이후 MIT 원자력공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2010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활동 중이시며 한국 원자력학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강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극의 질문,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점 재생에너지 사용이 이제 증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사실 많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기들이 이제 전기를 기반으로 이제 작동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전기 기반의 사회로 저희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같이 그 간헐성이 존재하는 전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 장치가 점점 더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더 전력 기반의 사회로 가게 될수록 이런 전력 저장이 기술이 매우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 기술에 대부분 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기술이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값싸고 더 저장 밀도가 높아지고 출력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있지만은, 진보가 되고 있지만은, 핵에너지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그 출력 밀도라든지 저장 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1차 전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화성 탐사선에 들어가고 화성에서 이제 탐사하고 있는 로버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핵에너지를 이용한 1차 전지 기술은 우주에 이미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궁극의 질문에서 저희가 드리는 그 질문이 만약 진짜로 답이 있어서 실현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배터리 시스템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핵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핵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하전을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를 사실 이용해서 핵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핵의 에너지 준위를 계속 바꾸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중성 입자들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일단 빛을 구성하고 있는 광자, 그 다음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 이렇게 두 가지 입자를 저희들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특히 광자 같은 경우에 만약 핵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바꾸는 상태로 만들려면은 광자의 에너지가 매우 높아야 되고, 따라서 감마선이라고 부르는 아주 에너지가 높은 빛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중성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자연계 원자 핵 안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지만은 원자 핵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중성자는 사실 안정한 입자가 아니다 보니 스스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사실 상당히 비싼 입자인데요. 그래서 원자로나 아니면 가속기와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 감마선을 가속기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술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중성자를 중성자 칩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이제 최근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 칩과 같은 그런 조그만 단자에서 중성자를 생산하는 기술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조금씩 진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중성적인 입자를 저희들이 좀 더 싸게 활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를 중성적인 입자로 바꾼 뒤에 이 중성적인 입자가 어떤 특정 핵종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특정 핵이 이제 여기 상태가 돼서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익사이티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익사이티드 된 상태인데 대부분의 사실 핵종들은 자연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 외부로 방출하는데, 방사선을 통해서 방출하는데, 특정 핵종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나와 있는 해프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타스테이블 상태가 되면서 빠르게 붕괴를 하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엑스레이 같은 킬로 일렉트론 볼트 단위의 어떤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 스케일의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그 스위치 역할도 할 수 있는 핵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종들을 저희들이 잘 발굴을 해서 발견을 하고 또 생산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핵종들에다가 이런 중성적인 중성자나 광자를 입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 상태를 바꿔서 일단 전력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을 저장한 뒤에 이제 전력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거링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익사이트된 핵을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그 에너지를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중성적인 입자, 중성자나 광자가 높은 에너지 광자가 방출된 걸 이제 에너지를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중성적인 입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저희가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사선 계측 장비들이 중성자 검출기라든지 감마선 검출기가 사실은 다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그 기술들이 대부분 다 어떤 검출에 초점을 맞췄고 이렇게 에너지를 변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술 개발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들,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나 필수적인 기술들은 이렇게 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효율이 아주 높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배터리 시스템만큼 효율이 높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해서 현재는 아직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지만은 미래에는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승민 씨와 함께 이제 강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 주제를 듣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아무래도 핵이란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진 않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핵에너지가 위험하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에너지원이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잘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당연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핵에너지 하면 핵폭탄과 연관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핵폭탄에 사용되는 물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만 지금 사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핵폭탄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이제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은 이제 중성자를 조사를 받으면은 그 중성자를 그 과정 중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게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그 연료가 다 없어질 때까지 이제 반응이 지속이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안 해서 이제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핵물질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은 우리가 원하는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중성적인 입자들도 우리가 한 반응에서 딱 하나만 나타나게,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이제 여기서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아마 방사선이 나와서 걱정할 수는 있는데 방사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어떤 물질이 내는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질을 우리가 잘 제어를 하면은 사실은 그런 방사선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또 그런 지금 나오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그 방사선이 인체에 위험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기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위험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민 씨도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빛과 중성자를 이용을 해서 핵을 제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빛을 이용하는 거랑 중성자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핵이라는 거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빛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 중에 어떤 특정 입자가 그 핵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가지면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감마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입자가 서로 특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에너지 준위만 바뀌고 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핵 자체 본연의 성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서 다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됐을 때
다시 원래 핵종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2차 전지를 구성하기 훨씬 편한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중성자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핵 자체의 에너지를 저희들이 바꾸는 거 차원에서는 광자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희들이 바꿀 수 있긴 한데, 중성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일단 이미 기존의 핵이 어떤 다른 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핵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또 중성자를 보통 하나를 흡수하게 되면 그 핵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전자를 낼 수도 있고 양전자를 낼 수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중성자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본연의 핵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그 전체 그런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정 자체를 핵 변환의 공정을 잘 설계를 해야 이제 그 동일한 핵으로 다시 계속 돌아와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 2차 전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 자체를 설계하는 측면에 좀 차별성이 있고, 또 다룰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조금 광자랑 중성자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강연에서 이미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지만은 네. 기존의 2차 전지보다 2차 전지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네.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네. 기존의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리튬이온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종류의 배터리들은 결국은 전자의 준위를 이제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의 사실 원자에 저장하는 에너지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 단위인데, 저희들이 핵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원자에 사실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니까 동일한 물질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거의 한 100만 배 정도 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핵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하는 기술로 어떤 전기 에너지를 핵 에너지로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성 입자를 만드는 기술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다시 거꾸로 그런 방사선에 같이 있는 그 높은 준위의 핵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낮은 로우 에너지 상태인 전기로 바꾸는 게 사실은 충분히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전력 저장 장치의 에너지 밀도를 얘기할 때는 사실 그 물질에 저장하는 밀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 장치 전체가 다 하나로 시스템으로 보고 그게 이제 충분히 컴팩트해야 되는데, 이런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핵 에너지로 바꾸고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전체 시스템이 과연 현존한 배터리 시스템보다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는 아직 뭐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답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굉장한 효율을 가지는 배터리가 만들어지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네. 네, 지금까지 승민 씨의 질문 2개를 잘 들어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하던 질문이라 역시 여기 주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능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네,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전에 얘기해 주셨던 공개 질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핵 에너지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베타 붕괴와 전자 포획 현상을 이용하면은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핵 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이 방법으로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베타 붕괴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제 베타 붕괴를 이용한 1차 전지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타 붕괴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베타 붕괴를 할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뉴트리노가 같이 나오는데, 안티 뉴트리노가 같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그 안티 뉴트리노가 사실 나오면서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로 운동 에너지를 나누질 않고, 안티 뉴트리노가 특정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갖고 가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자가 또 남은 에너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베타 붕괴를 하는 동안에 전자가 나오는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지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전자가 어떤 특정 에너지로만 나오면은 사실 딱 거기에 맞는 우리가
전기 준위를 걸어주면은 이제 모두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효율을 매우 높인다는 것이 이제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중성적인 입자를 사용해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사실 이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전자는 이제 고에너지 입방사선을 띄고 있는 그러니까 입자이긴 하지만은 물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물질이 대부분 이제 전자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베타 붕괴에 나오는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사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회수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중성적인 입자들은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떤 반응에서 나온 에너지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환하는 기술만 잘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다 회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성적인 입자를 사용하는 거는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저는 충분히 2차 전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궁극의 지문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또 그런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느낌의 질문인데 네. 어쩌다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재생에너지랑 어떤 원자력 기술은 이제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한 생각으로는 이제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또는 우리가 핵을 어떤 제어하는 기술이라는 게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자력 발전소 하면 대부분 다 막 어마어마한 기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0가지가 넘는 핵종 중에 딱 하나, 우라늄에서 있는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한 가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고 사실은 우라늄 발전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라늄이란 자원을 우리가 변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니까 원자력이라는 건 훨씬 더 포괄적인 사실 개념이고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때만 지금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게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상당히 도전 과제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에너지 저장을 지금까지 이제 어떤 화학적 에너지에 저장을 했다면은 사실 배터리도 화학적 에너지를 저장하지만은 에너지 저장 밀도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차에 지금 기름을 주유하는데 그 기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대비 배터리를 비교하면은 거의 100배 정도 밀도가 더 낮습니다, 배터리가. 사실은 그냥 기존의 배터리 기술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이더라도 100배 이상 증가하기는 또 힘든 것이 현실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완전히 획기적인 기술로 우리가 에너지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걸음마 단계의 그런 원자력 기술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진보를 시켜서 이제 뛸 수 있는 기술로 만든다면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은 정말 재생에너지 쪽에 우리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삶 자체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이 배터리 시스템이 더 강력해지면 훨씬 더 큰 드론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전기 자동차도 훨씬 더 충방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완전 획기적인 기술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주 탐사를 하는 관점에서도 지구에서 충전한 에너지가 한 100년간 우리가 미션을 할 만큼 에너지를 저장해서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주 탐사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싸게 할 수 있을 테고 다양한 우리 첨단 기술의 그런 에너지 그런 솔루션을 이 핵에너지를 이용한 이차전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궁극의 질문을 제시를 하면은 어떤 이런 우리 연수민 학생 같이 이제 잘 생각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 잘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서 언젠가는 인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되겠네요. 네, 그러길 기대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극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세세한 것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승민 씨의 흥미로운 질문과 그다음에 교수님의 좋은 강연 그리고 답변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강연을 끝마치기 전에 이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눴던 승민 씨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연을 끝마치실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사실 그 원자력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그 궁극의 질문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좀 더 이런 분야에 우리가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카이스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카이스트의 많은 학생들이 원자과에 와서 이런 기술을 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정익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영상이 앞으로 이렇게 점점 짧아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